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CS 리더스 관리사 2020년 7번째 시험이었죠. 지난 2020년 9월 21일 날 진행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풀이 분석 동영상. 이번 영상은 CS 실무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화응대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전화응대의 장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장점 하나씩 볼까요? 1번 문제 해결에 시간이 절약된다. 맞죠? 네, 오프라인에서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한 가지죠. 2번 문제 해결 방법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고객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 어디서나 즉시 상담할 수 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는요. 맞아요. 4번 상대방의 언어적 정보를 통해 고객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정말 이럴 수 있나요? 네, 실제로 보면 4번의 내용은요.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비언어적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주고받을 때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을 동시에 보내거든요. 이때 놀라운 건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실제로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조금 더 신뢰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4번은 너무 비약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보기이기도 할 겁니다. 5개 중에 5번 전화가 주는 즉시성, 익명성, 보편성의 이점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사용되고 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가시죠?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전화응대 예절 중 전화를 받을 경우에 요령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전화 받는 요령 중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전화벨이 울리면 가급적 곧바로 받는 것이 최선책이다. 맞아요. 저희가 흔히 이제 서비스에서 3번 안에 받으세요 하다못해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들은 2번 안에 받으세요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2번 전화를 받으면 먼저 회사명과 소속을 밝혀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3번 전화를 받아 상대방에게 용건을 물을 때는 육하원칙 OW1H라고 부릅니다. 의거해 메모하고 메모한 내용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맞습니다. 4번 고객이 찾는 사람이 없는 경우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여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까요? 아니요. 고객이 찾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요. 상황을 잘 설명은 하되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4번에서 보면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저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이해가시죠?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요. 5번 메모를 남길 경우 메모지를 준비하여 활용하고 전화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밝혀 신뢰를 줍니다. 네,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도 차근차근 보기를 좀 읽어보시면 충분히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업무 수행과 관련해 명령을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명령을 받는 방법 저희가 수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올바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업무 지시에 대해 호명을 받으면 곧바로 예하고 대답합니다. 네, 특히나 뭐 딴 나라는 몰라도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렇게 해야죠. 2번 요점을 간단히 복창한 후에 능력, 시간, 내용 등을 잘 생각하여 수행토록 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뭐 FM적인 내용이죠. 3번 업무 지시자의 명령을 잘 듣고 OW1H 원칙을 사용하여 모호한 점이 있을 경우 질문합니다. 맞아요. 4번 메모지를 준비해서 요점을 기록해 정리합니다. 맞죠. 5번 상사의 명령이 잘못되었을 경우 명령의 목적과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럴까요? 상사의 명령이 잘못되었을 경우 원인 규명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게 맞는 설명이겠죠. 자, 5번이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수명에 대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보기를 끝까지 좀 쭉 읽어 보셔야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을 만한 문제 유형이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암기라든가 이해라든가 이런 게 크게 없으셔도 충분히 객관적인 판단 기준만으로도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콜센터 유형은 뭘까요? 콜센터 유형입니다.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직할, 뭐 제휴, 아웃소싱형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보기를 먼저 볼까요? 운영에 따른 리스크 등을 방지하고 효율성, 생산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자,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시설, 시스템, 인력 등을 자, 외부의 전문 콜센터 운영업체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앞에 쭉 제가 읽어들었던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줄의 마지막에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넓혀보면 외부의 전문 콜센터 운영업체를 통해 조달한다라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조달이라는 말이 나오면 답은 뭘까요? 아웃소싱형 콜센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기를 읽어드릴 때 계속 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냥 끊어가려고요. 왜? 그 부분이 필요 없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조달하는 방식 저 키워드만 갖고도 답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보기가 나왔을 때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직할 콜센터. 만약에 결합 또는 공유하여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결합이라는 걸 저희가 키워드로 얘기는 안 합니다만 공유하여 운영합니다 라고 나오면 제휴형 콜센터예요. 자, 이렇게 충분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관점을 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 장치 처리 시스템과 컴퓨터 처리 시스템이 연동되어 음성 처리와 데이터 처리를 같이 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뭐 92%가 넘는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CTI죠. CTI. 음성을 데이터로 전환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패킷 교환 통신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패킷 교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저희가 Voice of Internet Protocol이라고 부르죠. VoIP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키워드들을 통해서 충분히 답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을 좀 준비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거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좀 보겠습니다. 물론 아래에 보기만 보시게 되면요. 답은 그냥 하나예요. 보기를 안 보시더라도. 왜 그러냐면 그 답 때문에 나왔던 오답들이거든요. 전부 다 보면. 자, 보기를 볼게요. 뭐뭐란 사업자의 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수익을 뜻하는 용어로 자, 이미 답 지목합니다. 사업자의 서비스 가입자당. 자, 가입자당 무슨 얘기예요? 고객 한 명당 평균 수익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평균 수익을 뜻합니다. 저런 거 저희가 오프라인 영업장소에서 뭐라 불러요? 흔히 얘기하는 네, 객단가라고 불러요. 객단가라고 부른다는 관점은요, 무슨 얘기냐면 가입자당 평균 수익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실무론에서 나오는 영어로만 돼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이름 ARPU입니다. ARPU 3번에 있네요. 자, 그래서 위에 보기를 마주 읽어볼게요. 키워드는 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수익을 뜻하는 용어, 이게 키워드가 될 거고요. 주로 통신 서비스 사업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데 또한 기업 콜센터 현장에서 기존 고객의 뭐뭐를 높일 목적으로 교차 판매, 상향 판매 활동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라는 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저희가 ARPU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CPM 같은 경우는 아시죠? 광고가 1000회 노출될 동안 나왔던 어떤 비용에 대한 산출되는 거. DAU 같은 경우가 데이죠, 데이. 저게 D가 하루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순수한 이용자를 나타내는 게 DAU예요. 그러면 4번에 있는 MAU가 뭐예요? M이 months, 한 달이거든요. 한 달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순수한 이용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리텐션이라는 건 저희가 CS 개론에서 CRM 할 때 뭘로 배우느냐? 재판매라고 배우잖아요. 네, 저건 무슨 얘기냐면 리텐션 레이트라는 건 특정한 서비스를 경험한 소비자가 서비스를 다시 찾는 경우가 얼마나 생깁니까? 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요. 흔히 알고 있는 재방문율이에요. 네, 재방문율을 리텐션 레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르기도 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부르죠. 야,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콜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스크립트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스크립트 진행 과정에 대한 걸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1번. 도입 단계 시 고객과의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첫인사입니다. 맞죠? 첫인사. 2번. 먼저 고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고객과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3번. 상담 진행 시 RQ, 저희가 릴레이션십 퀘스천이라고 부르죠. 활용하여 고객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역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RQ를 통해 활용하여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희가 설명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본서에도 아마 그렇게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 3번이 올바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꼭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번, 5번 다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대처법. 자,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대처법입니다.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라고 나오는데요. 보기를 쭉 읽어드릴게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면 적극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이완호흡이다. 자, 이완호흡이라는 한 단어만 갖고도 답은 이미 나와요. 이 스트레스 대처법, 직무 스트레스 대처법에서 이완호흡이라고 나오게 되면 답은 뭘까요? 네, 분노 조절 훈련이에요. 분노 조절 훈련. 자, 아예 그냥 딱 연결 지으세요. 이완호흡, 그러면 분노 조절 훈련, 이렇게 딱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만약에 문제가 다르게 나왔을 때, 다른 방법으로 나왔을 때 혼동되는 생각을 중단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입 밖으로 소리를 지를 수 없기 때문에 속으로만 그만하고 소리를 지른 뒤 백지장처럼 그 고객을 지워버리는 게 됩니다. 자, 이런 거 우리가 생각 멈추기라고 불러요. 적응하기라는 거는요, 현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며 긍정적인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저희가 문제로 봤던 대표적인 건 저 고객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 화를 낸 것이겠지, 나를 무시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닐 거야. 이거 우리가 적응하기라고 부릅니다. 적응하기. 나는 지금 연극을 하고 있어. 잠시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야. 라고 느끼는 어떤 이런 워딩 표현이 나오는 건 일과 나와의 분리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자, 이런 문제 유형 저희 아마 기본서에서는 아마 잘 못 보실 만한 교재 외 기출문제 유형인데요. 한번 어떤 특정 키워드로 그 내용의 명칭을 연결하는 이런 연습들을 조금 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풀이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콜센터 모니터링 방법 중 QAD라고 나옵니다. 네, 퀄리티 어슈어런스 디벨로퍼. 상담원 근처에서 콜을 듣는 방법으로 상담 내용 및 업무 처리 과정,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즉각적으로 피드백하는 방식의 모니터링 기법이라고 나옵니다. 아래 보기가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 끝부분에 상담원 근처에서 콜을 듣는 방법입니다. 그럼 상담원 근처에 직접 서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멀리 가지 않고. 자, 저 키워드만 갖고도 답은 찾아낼 수 있어요. 결국 상담원 옆에 서 있겠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네, 영어로만 보면 사이드 바이 사이드죠. 사이드 바이 사이드 모니터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방식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 키워드가 더 있죠. 뭘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네, 신입 사원에게 어울리는 모니터링 기법입니다. 라는 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사이드 바이 사이드 모니터링. 동료 평가제가 나오면 피어 모니터링 1번에 상담원과 떨어진 장소에서 상담원의 통화를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자, 이거 내용 잘 보시면 지금 ing입니다. 뭔가를 녹취된 걸 듣겠다는 게 아니라 상담원과 떨어져 있는 장소지만 지금 통화하는 걸 모니터링 하겠다. 리모트 모니터링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사일런트 모니터링이라고도 부르죠. 정해진 평가표가 나오면 리얼타임 모니터링. 상담원과 공유라는 말 나오면 레코딩 모니터링.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악수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악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무론 4장으로 가겠네요.
1번 우리나라의 경우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먼저 권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맞죠? 2번 남성이 상사일 경우 여성 직원에게 악수를 먼저 청해도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거. 네, 회사 내부에서. 3번 부부 동반이나 부부 동반 행사나 모임일 경우 여성의 배우자에게 먼저 동의를 구한 후 여성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이 예의다. 자,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부 동반 행사나 모임일 경우에는 남성이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악수를 뭐 동의를 구한 후 남성에게 동의를 구하고 악수를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 설명보다는요. 그냥 부부 동반 행사나 모임일 경우엔 제가 먼저 상대방 와이프보다 연장자거나 이러면 제가 먼저 악수를 청하는 건 신뢰가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국제 비즈니스 매너를 숙지해야 할 국가별 문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저희가 가끔가다 이런 문제 유형을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뭐 각국 나라에 있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뭐 비즈니스 매너에 대한 측면들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1번 인도에서는 남자와 인사할 경우 악수를 하고 여자와 인사할 경우 합장을 하면서 허리를 약간 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습니다. 인도. 자, 2번 멕시코 인디언들은 사진을 찍으면 사람의 혼이 빠져 죽음에 이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촬영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 멕시코 인디언들이 실제 이렇죠. 3번 태국에서는 이름을 불리는 것이 정식이기 때문에 남자일 경우 통상 이름 앞에 미스터를 붙여 호칭합니다. 맞습니다. 4번 프랑스에서는 축하 행사에 주로 카네이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대면하는 경우 카네이션 선물을 하는 것이 좋다. 맞을까요? 네, 놀랍게도 프랑스에서는요 카네이션 붉은색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사용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처음 대면하는 경우엔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관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5월 8일 어버이날 실제로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달아드립니다. 네, 감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아시겠지만 프랑스에서 5월 8일은 네, 종전 기념일입니다. 어버이날이 아니라 2차 대전, 뭐 종전,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종전 기념일을 그 뭐랄까요 기리기 위해서 하는 날이 5월 8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네이션에 대한 의미가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5번 일본은 식사 중에 자기 젓가락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음식을 집어주는 것이 결례가 되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4번 설명, 카네이션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번 뭐랄까요? 뭐 이건 암기까지는 아니어도요. 한 번만 읽어보셔도 이 내용들은 아마 충분히 다 기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CS 실무론 11번부터 20번까지 쭉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만으로 나는 좀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팁과 더불어 저희 홍보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위에 있는 문제집 화면은요. 제가 출판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고요. 오프라인, 온라인 서점에 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본서가 포함되어 있고요. 기본서는 교재 외 기출문제 위주의 내용으로만 실려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기존에 있던 내용까지 다 실을 거면 워낙 분량이 많아지는 데다가 안 그래도 뭐 시중에는 이미 워낙 월등하게 나와 있는 뭐 한국 CS 표준교육센터에서 나와 있는 교재 뭐 그 교재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맞는 거죠. 그 교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교재 외 기출 문제만 따로 심어놨고 포함시켜 놨고요. 총 13회차에 관련된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분석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 분석 자료는요, 다른 어떤 문제집보다 가장 월등하게 만들어져 있는 분석 자료입니다. 핵심 키워드들을 볼 수 있는 문제집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이 서적을 갖고 공부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또는 나는 서적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오른쪽 아래 보이는 제 네이버 카페에 오셔가지고요. 구입했다는 거 인증을 해주시면 다 등록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나는 서적이 불편합니다. 그럼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셔가지고요. 제 카페 메인 화면이거든요. 저기 오시게 되면은요. 최신 기출문제, 또 기출문제 분석 자료, 뭐 챕터별, 제가 단원별 또는 연도별로 다 구별해 놨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출문제와 분석 자료,
뭐 출제 경향뿐만 아니라 문제의 핵심 키워드까지도 보실 수 있는 문제 솔루션이에요. 그 다음에 한 5, 6년 동안 다중 출제가 됐던, 많이 출제가 됐던 핵심 문제 솔루션. 하여간 시험 합격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료가 다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존하는 가장 압도적인 합격 솔루션이라고 저는 자신감 있게 믿고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네이버 카페에 오시더라도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자료 그 파일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등록을 해드립니다. 이건 저작권 때문으로 좀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은 CS 실무론 21분부터 30번까지 마지막 영상입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과 오늘 뭐 안내해드린 설명들이 나는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